자, 언론사 여러분 이만하면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의 비전 발표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비전 발표회 룰은 똑같습니다. 30초 소개 영상, 그리고 후보별 5분 자유 발표, 연설 종료 1분 전에 벨이 마찬가지로 울리겠고요. 또 5분 종료 시에 벨이 울리면서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연설 순서 역시 이번에도 추첨으로 결정됐고요. 오늘 참가하신 청년 최고위원 후보는 모두 5분입니다. 김용태 후보, 강태린 후보, 이용 후보, 홍종기 후보, 그리고 함스롱 후보. 그럼 지금부터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김용태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대선 승리를 위한 최고의 선택, 청년 최고위원은 김용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짜 청년 최고위원 90년생 김용태가 왔습니다. 지난 4.7 재보선 기억하십니까? 우리 당이 선거 때마다 소홀히 했던 2030 청년이 국민의힘을 움직였고 새로운 승리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 당 2030에서 기억나는 분 계십니까? 제가 새로운 시대 2030을 대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90년생인 저는 2030 32살입니다. 너무 새파란 친구가 아니냐는 말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여기 계신 모든 후보님들 못지않게 당과 청년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ROTC 52기 장교 출신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의 중요성 몸소 체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근본이 있는 후보 김용태입니다. 대학에서 환경 전공했습니다. 탈원전 정책 얼마나 잘못된 건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90년생 후보로서 저는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 중에서 정치 경험은 가장 많을 것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 출마했습니다. 2020년 당 지도부 일원으로 활동했습니다. 탄핵 사태 이후 보수 정당이 흩어져 있을 때 한 곳으로 모으는 통합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퓨처메이커에 선정되었습니다. 586 세대 위선을 막고자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당이 명령하는 경기도 광명에서 총선을 치렀습니다. 당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당을 위해 일할 청년 정치인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저 김용태가 필요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젊은 세대의 지지를 받는 정당은 미래가 밝습니다. 우리는 지난 4.7 재보선에서 젊은 세대의 지지가 얼마나 정권 교체에 큰 힘이 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어렵게 얻어낸 2030의 지지, 우리가 더 열심히 하면 더 크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2030의 한복판에 있는 저 90년생 김용태가 적임자라 생각합니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나 지난 문재인 정권 4년 어떠했습니까? 결과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은 조국 같은 정권의 핵심 인사들의 비리를 막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으며, 부동산 정책 잘할 수 있다던 문재인 정권 투기꾼 잡는 것이 아니라 국민 잡았습니다. 국민 통합은 멀어지고 갈등과 반목만 늘어갔습니다. 우린 달라야 합니다. 현실을 살피고 국민과 2030이 무엇을 원하는지 절실히 연구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제가 준비한 공약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2030 세대의 다양한 관심사를 당론에 반영하겠습니다. 2030 세대의 문제는 2030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5060 부모님 세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일자리, 부동산, 플랫폼 노동자, 코인 거래,
2030이 관심 있는 정책을 당론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전역 군인들의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두 번째, 당내 안정적인 세대 교체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공직선거법상 25세인 피선거권의 나이를 20세로 조정하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30% 청년 공천 할당하겠습니다. 세 번째, 원외 당협위원장으로서 조직과 지역을 관리한 경험을 살려서 원내 소통 창구를 구축하겠습니다. 원외 지역위원장으로서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단기별 원외 인사를 지도부와 세미나를 열겠습니다. 이를 통해 함께 나아가는 국민의 힘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를 이뤄 집권 정당으로 가느냐, 아니면 지난 과거처럼 패배주의 정당으로 가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기로에서 새로 선출될 지도부로서, 청년 최고위원으로서 저는 내년 대선에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저 김용태를 뽑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김용태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586 세대의 위선을 고쳐가겠다. 젊은 세대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청년 공천 30% 공약도 말씀하셨고요. 전역 군인들의 처우 개선도 아울러 강조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강태린 후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건장한 청년이자 새아이의 아버지 강태린입니다. 저의 삶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지며 저희 가족은 같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덕분에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또한 의무경찰을 생활하며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대한민국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답은 정치였습니다. 저는 유학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정치학을 공부하며 대한민국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끊임없이 공부하고 토론하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 아이 중 두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는 그 이유 하나로 한국에서 낳고 공부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작년부터 저의 정치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 강태린의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당의 뿌리와 선배님들에 대한 존중, 그리고 그 정신을 계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단한 뿌리가 있어야 그 위에 가지도 잘 뻗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인 개혁, 뿌리를 뽑아내는 그런 거 안 됩니다. 단단한 뿌리를 바탕으로 한 개혁과 변화 추구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때가 되니까 포퓰리즘, 현금 살포 공약들이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단호히 결별을 선언합니다. 지난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서 봤듯이 우리 청년들은 현금 살포 원하지 않습니다. 공정한 기회를 원합니다. 특정한 노력 없이 통장에 다달이 꽂히는 현금은 마약과 같습니다. 더 자극적인 돈을 원할 뿐 결국 그 길은 대한민국이 파탄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저는 필요하다면 청년 최고위원 되면 당 지도부 함께 우리 당의 정강정책 앞에 있는 기본소득을 강력하게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당이 포퓰리즘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기회와 공정을 보장하는 그런 대한정당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저 강태린의 청년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하고 공허한, 제가 지키지 못하는 그런 비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소개하는 세 가지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이것만 지켜도 우리 당 변화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2030 청년 육성 센터를 상설기관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정치의 A부터 Z까지 청년들이 배울 수 있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선거 때마다 인재 영입이라는 명목으로 청년들을 데리고 와 쓰고 버리는 그런 정당이라는 오명 벗게 하겠습니다. 사상, 이념, 역사를 비롯해 선거하는 방법, 홍보 방법, 공보 방법까지 다 가르치겠습니다. 교육하겠습니다. 기초의원, 광역의원, 국회의원까지 그리고 당직자까지 이 센터에서 육성하겠습니다. 저는 이것만 지켜도 우리 국민의힘이 100년 정당으로 갈 수 있는 그 첫걸음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피선거권을 21세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청년들의 적극적인 자발적인 정치 참여 극도로 끌어올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총선 청년 후보 선거 비용을 당비로 100% 지원하겠습니다. 저도 지난 선거에 예비 후보였지만 어떻게 보면 이 돈 문제 자체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 청년들 돈 걱정하지 않고 총선 출마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위대한 미래가 대한민국을 기다립니다. 대한민국 73년의 역사는 세계 그 어느 국가보다 자랑스럽습니다. 비록 문재인 정권 4년 만에 그 국가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지만 우리 국민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결국은 극복해낼 것입니다. 그러려면 정권 교체 필수입니다. 저 강태린과 2030 청년 세대가 우리 당의 선배님들을 모시고 그 정권 교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태린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강태린 후보는 포퓰리즘과의 결별을 선언했고 공약으로 내걸었죠. 현금 살포는 마약과도 같다. 국가를 파탄으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우리 청년들은 결코 현금 살포를 좋아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역설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용 후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 정권이 알지도 막지도 못한 비극, 제가 이 의원 생명을 걸고 모든 걸 다 밝히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홀로 맞서 정의를 위해 싸웠습니다. 불통, 불공정, 오늘 철저히 파헤쳤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청년전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청년을 위해 뛰겠습니다. 더 강한 청년의 힘으로 정권 교체, 이용이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청년 최고위원 후보 국회의원 이용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 3.9 모두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당과 당원 그리고 국민 염원이 섞인 정권 교체, 바로 그 정권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 있는 지도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 이용 국회의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봅슬레이 스켈레톤 국가대표를 영입했습니다. 동계스포츠 불모진 대한민국에서 평창 올림픽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하는 기적의 꽃을 피웠습니다. 훈련 장소 하나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바퀴를 달고 썰매를 맨몸으로 아스팔트를 질주했습니다. 전국을 다니며 현장을 통해 시도 단체장과 협업을 하고 선수를 발굴하고 육성을 했습니다. 또한 학생 선수와 30대의 청년 선수들과 소통을 통해 기적의 꽃을 피웠습니다. 내년 대선에 전초전이었던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그 승리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배경에는 청년들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청년 득표율이 작년 총선에 비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20% 이상 급상승했습니다. 진정 청년들이 우리 당을 좋아해서 지지했을까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현 정부를 비판하는 이런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또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당보다 민주당의 비호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은 잠깐 우리 당에 눈을 돌렸을 뿐 완벽한 지지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현장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청년을 위한 정책을 반드시 만들어서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당의 청년들의 정치 환경은 어떨까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우리 당보다 후보자를 2배, 당선자는 4배를 배출했습니다. 우리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청년들한테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청년들을 위해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국회의원 이용 약속드립니다. 이 약속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출마를 준비하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청년들과 토론을 하고 간담회를 하고 얘기를 통해서 같이 모여서 전략을 펼쳤습니다. 청년 유권자와 정치인 두 트랙을 전략을 세웠습니다. 청년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의 목소리를 담는 청년 소통 창구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 공천 할당제와 청년 가산점을 부여하여 좀 더 우리 청년들의 정치할 수 있는 폭을 넓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의 힘을 싱크탱크이자 헤드쿼터로 만들겠습니다. 저 국회의원 이용 지난 1년 동안 원내 부대표 활동을 하면서 정부 여당과 맞서 싸웠습니다. 때로는 장 내에서 때로는 장 외에서 투쟁과 끈질기게 정부 여당을 비판하고 싸워왔습니다. 이제는 대선 승리를 위해 당과 청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새로운 지도부에 도전하는 여기에 계신 23명의 후보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 국회의원 이용 청년위원으로 당선된다면 때로는 선두에서 때로는 후방에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만들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해내겠습니다. 청년의 힘으로 정권교체 이룩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용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자, 민주당을 떠난 청년들의 민심을 우리 쪽으로 오게 하기 위해선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청년 공천 할당제 등 다양한 정책 공약을 제시하셨고요. 자, 다음은 다음 순서 홍종기 후보 순서입니다. 자, 홍종기 후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원과 국민 외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소신 있게 당을 혁신하고 정권을 찾아오겠습니다. 문제되는 정부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단호하게 딱 막아야 된다. 그런 반도체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청년 최고위원 후보 홍종기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말씀드릴 비전은 생태계와 반도체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스마트폰 다 쓰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스마트폰이 대중화가 되고 많이 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스마트폰 운영 체계가 여러분에게 앱을 선택할 자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피처폰이라고 말하던 핸드폰들은 처음 제조사가 설치한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정하고 싶어도 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이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죠.
하지만 스티브 잡스는 누구나 앱을 만들어서 유통시키고 이로 인해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앱들이 나오고 여러분들은 이 스마트폰을 많이 쓰시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 당도 이런 개방성을 받아들여서 정책과 비전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같은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정책을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를 유통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생태계가 강해질수록 우리 당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 당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우리가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과 비전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정당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반도체의 특성입니다. 반도체라는 것은 일정한 조건이 되었을 때만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전류를 조절하고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우리 당이, 우리 국민의힘이 정치권의 반도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가치를 주장하시는 국민과 당원에게는 온이 되어서 그들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공해드리고 그 반대되는 개파 정치, 불합리, 불이해는 모두 오프가 되어서 확실하게 차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비전입니다. 두 번째 비전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 정당이 되는 것입니다. 빅데이터는 우리에게 어느 장소에서 누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야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어제 당 대표 후보님들께서 차, 트럭이다, 노후 경유차다 이런 말씀으로 많이 논쟁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게 참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인스타카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장을 보러 갈 수 없을 때 대신 장을 봐주는 그런 회사인데요. 여기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람은 그 회사 직원이 아니라 일반인들입니다. 우연히 그 근처에 있는 일반인에게 인스타카트는 가장 최적의 사람을, 제 위치와 물건이 있는 곳에 가장 최적에 있는 사람을 골라서 그 사람에게 최적의 루트를 알려주고 신속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소비자의 만족을 얻었고 현재 43조 가치를 가진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타는 차는 다양합니다. SUV를 타고 오기도 하고 스포츠카 타고 오기도 합니다. 큰 트럭에 작은 음료수를 싣고 오기도 하고 작은 세단에 큰 물건을 잔뜩 넣고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차를 타든 신속하게 그 서비스 제공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당이 바로 그런 시스템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당원과 당원 협의회입니다. 우리의 당원은 전국 곳곳에 너무나 많은 곳 산재에 있지만 그분들의 말씀을 소통할 수 있는 소통 창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반도체, 하나의 회로로 이어진 반도체처럼 이 당원과 당협을 모두 있는 소통 창구를 만들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뿌리인 당원협의회, 특히 원외 당원협의회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원외 당원협의회에서 위원장을 하시는 분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원외 당원협의회, 원외 당의 위원장 협의회를 정상화하고 사무실과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들은 우리가 내년에 정권을 교체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제가 반드시 최고위원이 돼서 이런 모든 업데이트들을 실행하고 내년에 정권을 찾아오는 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종기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정당을 반도체 정당으로 만들겠다. 스마트폰처럼 개방성을 도입하겠다. 정치권의 반도체가 되겠다. 그렇게 역설하셨고요. 그리고 원외 위원장들의 사무실과 후원회를 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후보죠. 함수롱 후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투사와 전사가 필요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죽을 각오로 싸울 수 있는 청년 정치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해 오신 34만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후보 함수롱 인사드립니다. 네, 저는 영남의 딸입니다. 아니, 도로 영남의 당이야? 라고 공격하는 이 와중에 영남의 딸이라고? 너 미쳤어? 라고 생각하신 분 계실 겁니다. 저는 20살까지 영남에서 컸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왔습니다. 영남의 당이 왜요? 영남 당원들이 많은 당이 왜요?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오히려 이 점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2016년부터 우리 당이 거의 지옥과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을 떠나갔을 때 우리 당원들은 이 당을 지켜왔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들, 국민에게 혀끝을 차이면서 이 당을 끝까지 지켜온 분들이 바로 우리 당원분들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런 폭정에 비해서 우리가 그렇게 잘못한 것일까? 문재인 정부의 이 폭정에 비해서 우리가 그렇게 죄인이었던 것인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탄핵을 당하는 순간입니다. 낯익은 얼굴도 보이네요.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주시죠. 저는 우리 당의 그 어려운 시기에 제 발로 당에 찾아왔습니다. 제 발로 찾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계파도 없고요. 등 뒤에 힘대어주는 든든한 백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 돈도 별로 없습니다. 그 당시 저는 외국항공사 한국-GSA 홍보총괄 본부장을 제안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발로 당시 자유한국당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자유한국당 들어온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아니, 너 왜 망하는 집에 시집가냐? 너 그런 집안에 시집가면 네 미래 엉망진창된다. 저 이런 만류 주변에서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유우파의 가치를 다시 세워야 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정당에 당당하게 입당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굉장히 기분이 싸하고요. 뭔가 제가 낯선 집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것이 정말 우리 정당이 맞습니까? 언제부턴가 우리는 자유, 우파, 보수라는 단어조차 쓰지 못하도록 무언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국민의힘 정당의 모습이란 말입니까? 확실한 자유우파라는 가치가 정말 촌스러운 건가요? 자유우파라는 가치는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는 마케팅을 제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념을 기본으로 하고 세련된 마케팅을 해야 하는 것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도가 싫어할 거야 라는 이 막연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중도에게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중도, 좌파 쪽으로 잘못 가 있는 중도의 표를 우리 쪽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우리 정당이 해야 할 일입니다. 특히 우리 당이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2030 여성입니다. 저는 이번 청년 최고위원 후보 중에 유일하게 2030 여성입니다. 이들을 설득해 오겠습니다. 이들의 표 가져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속고 있는 이들의 표 가져오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청년 비전 발표 시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우리 당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가 흔들리고 있는데 대관절 그 어떤 툴이나
그 어떤 다른 방향들이 이 비전을 읽고서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자유우파의 가치, 우리는 그것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 방법들을 제안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함수롱이었습니다. 네, 함수롱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영남의 딸에 대한 자부심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자유우파의 가치, 자유민주주의를 더욱더 당당하게 지켜나가자. 그럴 때만이 흩어져 있는 중도의 민심을 우리 쪽으로 가져올 수 있다. 강력하게 역설하셨습니다. 자, 국민의힘 제1차 전당대회는 오늘 비전 발표회를 시작으로 5월 30일 광주 합동연설회 등 4차례의 전국 순회 합동연설회 그리고 TV 토론회 등을 거쳐 6월 7일, 8일, 9일, 10일 나흘 동안 모바일 및 ARS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오는 6월 11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당대표와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이 최종적으로 선출됩니다. 잠시 후 오후 2시부터는 최고위원 비전 발표회가 있을 예정이니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비전 발표회 일부 순서를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